반도체 자체가 워낙 괜찮다는 거지. 일단은 HBM4도 실제 매출은 하반기 때 많이 난다. 그러면 HBM3 이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상반기에 하이닉스가 좋아요. 삼성전자 뭐가 때문에 좋죠? D램 단품 때문에 너무 좋죠. 이 두 회사 말고 국내에서 영업이익으로 이 두 회사를 이길 때가 있나요 지금은? 올해의 코스피에서 영업이익을 전체를 400조 정도로 본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두 회사가 미니멈 200조일 것 같다.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영업이익을 절반을 한다는 겁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물론 성장세라고 하는 걸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영업이익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전망도 나쁘지가 않다. 네, 삼성전자가 매일 신고가를 찍는 상황에서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분들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어깨는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시세를 자주 보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저는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거 이제 오랫동안 묵혀두고 이게 저희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거든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뭐 한 1년 넘게 적어도 2년 넘게 보는 사람이긴 해서 일단은 그냥 저는 제가 하는 뭐 제가 이제 아주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해가 아까 우리 1, 2부 때 얘기 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적어도 2배 기본적으로 3배 이상 간다. 그러면은 EPS를 따졌을 때 주당 순이익을 따졌을 때 주가 상승 시가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저는 뭐 시간 될 때 좀 삽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방송 나와서 무슨 요새 나오는 무슨 그 주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했던 말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뭐 방송에 처음 말씀드리면 저도 삼성전자에 제가 그동안 자금이 부족해서 진행을 하지 않다가 삼성전자 10만 원이 돼서 10만 원이 샀어요 실제로. 제가 그때 많이 샀고 그때 이제 지금도 일정 정도는 여유가 자금 있을 때 저처럼 프리랜서 같은 사람이 이제 뭐 강사료가 들어온다든지 뭐 방송 대금 들어오고 그럴 때 생활비가 상관없으면 많이 사는 편입니다. 그럼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유 자금 있을 때 그냥 하나씩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이 아시잖아요. 뭐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커피 살 돈 아껴 스타벅스 주식 사라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뭐 제가 반도체 강의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대금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일정 부분을 삽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일정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 말고 뭘 살까를 꼭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비슷하면 둘 다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리한 건 삼성전자라고 보는데 이 두 회사 말고 국내에서 영업이익으로 이 두 회사를 이길 때가 있나요 지금은? 올해에 아시겠지만 코스피에서 영업이익을 전체를 400조 정도로 본다고 들었어요. 400조. 근데 이 두 회사가 아까 얘기해 주셨죠. 미니멈 200조일 것 같다.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영업이익을 절반을 한다는 겁니다. 코스피 전체에서. 그럼 그걸 봤을 때 물론 성장세라고 하는 걸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영업이익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도 전망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저는 여전히 조금씩 사는 편이고 물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ETF 같은 걸 많이 내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1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 박사님은 홀딩과 익절 둘 중에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홀딩이죠. 물론 이제 불안하신 분들께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팔았어. 한 1,000만 원을 팔았어요. 1,000만 원치를. 그럼 1,000만 원 팔았다. 그럼 어디 넣을래? 물어보면 어디 넣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걸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주가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뭐죠? 아틀라스 때 로봇 잘 보여줘서 그렇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현대차 4달 전에 어떤 소식인지 아직 아세요? 소프트웨어가 망해가지고 송모 사장이 잘리고 물론 새롭게 들어와서 지금 엔비디아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차 저도 친구들 있으니까 물어보면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러지? 삼성보다 더 심하죠. 거기의 상황은. 자동차 망해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자율주행차 실패했고요. 근데 로봇이라고 하는 대장주가 갑자기 돼버렸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현대차. 그걸 저는 그러니까 그 돌아가고 이게 소위 우리 미래에 투자한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쓸 때가 제가 저기 여의도 금융시장의 박사 논문 주제였는데 PDR도 있어요. PDR 뭔지 아세요?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라고 그래서 PDR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실적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삼성 그러니까 하고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결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냐 물어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저 소부장도 막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물론 소부장도 몇 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걔네가 가치가 있냔 말이죠. 저는. 게다가 코스닥은 결국에 지금 국가적으로 코스닥 키워야 된다. 아니면 정상화하겠다는 것들 때문에 갑자기 확 올랐죠. 1월 말 정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적 반영되냐고요. 저는 물론 그 미래에 투자하고 하는 거 중요하다. 저평가 되는 거 사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주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본업이 있는 직장이 있는 분으로 봤을 때는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거든요. 본인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 마음 편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도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반드시 기술과 강의를 하고 컨설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계들은 알긴 알죠. 그거에 따라 저도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보고 이거를 이익이 없는 걸 사가지고 불안불안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저 우리 그 앵커님도 얼굴 해주시는데 본인 불안불안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본인 자기 좋냐. 저는 어쨌든 모든 투자의 가장 기본은 내 본업은 지킨 상태에서 여윳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자기들의 리스크에 따라 다른데 리스크를 어렵게 테이크할수록 문은 좁다. 분명히 이거 어쩔 수 없다. 예,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투자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제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익 있는 곳은 산다. 삼성전자 이익은 그렇지만 아무리 주가가 6개월 선반영한다고 할지라도 올해 이익은 상반기 때까지는 좋다고 업계 전체 전망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 보시면 되냐? 2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 실적 보시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보는 게 4월 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실제로 뭐가 나오냐면 딱 나온 게 뭐죠? 실제 세부 지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메모리 같은 거 얼마큼 늘었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엔비디아, HBM4가 어떻게 될지 막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막 진짜로 실제로 옛날에는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게 확 들어갔다. 그럼 더 사겠죠. 아니면 덜 들어가서 하이닉스 사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미장을 하신 분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전 반도체로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은 얘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저 오늘 아침에도 미국 걸 보고 왔어요. 미국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레포트 다 보고 왔거든요. 방송 때문에. 근데 마이크론은 거기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요새 기사 나온 게 뭐냐면 HBM4가 마이크론 탈락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탈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직까지 조정 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 드렸잖아요. 엔비디아는 그 2년 전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탈락한 거였었나요? 승인 안 됐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방송에서 거기 뭐라고 하냐 HBM4는 안 좋은 건 알겠는데 HBM3는 올해 다 팔렸다고 얘기해요. 마이크론 거. 그 마이크론 이미 HBM3로 이미 매출이 이만큼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더 높아진다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마이크론이 한 40만 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걔네 목표가 50만 불까지 잡는다고 얘기해요. 그 실적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마이크론 별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반도체 자체가 워낙 괜찮다는 거지 일단은. 네, 그 상태가 있고 HBM4도 실제 매출은 하반기 때 많이 난다. 그러면 HBM3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상반기에 하이닉스가 좋아요. 제가 봐도. 근데 삼성전자 뭐 때문에 좋죠? D램 단부 때문에 너무 좋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건 복잡한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올해는 적어도 상반기가 아주 좋다. 그 상반기 한 다음에 홀딩 더 불안하시면 드실 필요 없지. 근데 파는 건 아니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거 팔고 어디 살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질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산이 나아져서 수주했다고? 근데 그게 수주가 바로 매출을 찍힐 것 같으세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익이 바로 찍히는 거로 하는 게 더 안전하다. 내 머리가 안 아프다. 네, 이걸 보시고 그 수급들은 되게 심하거든요.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조정장이 있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마이너스 될 게 아주 많지는 않다. 결국에 이제 저도 동료들 얘기하는 거는 삼전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 떨어질 이유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하방이 막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상방 열릴 때는 플러스가 좋죠. 근데 떨어지는 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물론 그 리스크를 테이킹 잘할 수 있으면 몇 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얘기 드린 대로 그 반도체 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제 리스크를 많이 안 하실 분은 HBM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율 조정 같은 거 필요하겠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26년에 변수가 있다면 HBM 점유율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건 뭐 가장 큰 거는 크게 보자면은 소위 빅테크 회사들의 수주 여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 났는데 구글이 자기들이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채권단을 모집했는데 48조 달러가 그냥 바로 나갔어요. 구글은 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결국에 그 뭐냐? 자기 자본 투자이냐, 빚내는 거냐. 이런 여부거든 지금. 그런 여부 있을 때는 센 놈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뭐라 그랬냐? 구글은요. 2030년까지 지금의 투자의 10배는 더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10배 더 투자해야 된다. 얘기된 대로 앨런 머스크는 반도체는 2030년까지 부족하다. 우리가 그래서 팹 지을 거야. 얘기했고. 물론 이런 플러스도 있는데요. 마이너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버블이라고 하는 게 불어오냐. 근데 버블론은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실제 개발하는 실리콘밸리 사이트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근데 이거는 제 관점인 것이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빅테크 회사들 말하자면 반도체 사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인사이트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대표적으로 그걸 종합하는 사이트 중에 제일 괜찮은 게 트랜스포스가 괜찮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리포트 지난주 거에 보시면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보통 26년도 25년도 때가 2천억 달러거든요. 2천억 달러. 근데 정확히 2,500 정도 잡아요. 2,500 정도 잡는데 늘어나서 올해가 작년에 딱 2배예요. 5천억 달러가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럼 27년 어떠냐? 27년은 5천억 달러 50%래요. 그럼 7,500이에요. 그러면 2,500, 5,000, 7,500이 현재의 예상치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D램만 보시면, 낸드만 보시면, 그러니까 메모리만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센츄릭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500억 불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였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대2거든요. 근데 올해만 보더라도 물론 여기도 늘겠죠. 근데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1대2는 이제 아니에요. 그럼 메모리가 커진다는 얘기죠. 메모리가 커진다. 요걸 잘 써야 되겠다. 메모리 회사가 어디가 있냐? 80%, 70% 가까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빅테크 회사의 수주 여부, 그러니까 이들의 이 자본력 여부가 가장 강할 텐데 물론 QT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위험도 되겠지만 QT는 위험한 회사들이 마찬가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자본이 안 좋았던 메타나 오라클이 별로 안 좋죠. 뭐 조정도 있긴 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구글도 횡보하고 있긴 하지만 떨어지진 않아요 주가도. 결국에 실적이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라고 해서 막 지금 난리예요. 클로드가 나와가지고 온갖 앱을 다 죽여버렸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클로드는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빅4에 갖고 있는 투자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빅4. 저기 제미나이, 그다음에 이제 오픈AI가 좀 어렵긴 하지만 오픈AI, 그록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클로드. 4개의 소위 가장 윗단에 있는 이 회사들의 투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다음에 요거에 따른 팬리스 회사들의 수주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요것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을 주로 메모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나쁠 일은 별로 없다. 근데 그거에 언제 멈추냐 여부가 있는 게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27년도에는 27년 말까지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주가를 보시는 분은 27년 초, 26년 말까지 이제 걱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1월부터 쭉 보시면 달마다 확인할 게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2월이잖아요. 3월에 뭐 하겠는데 마이크론 실적 확인한다. 네. 4월에 뭐 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확인한다. 네. 5월에 뭐 한다. 여기에 확신 지표 확인해야 된다. 그럼 6월에 또 뭐가 나오죠? 그러면 당연스럽게 마이크론 실적이 또 나오죠. 그럼 이거를 달마다 쭉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많이 보시지 마시고 그것만 보게 되면 가장 빨리 오는 게 마이크론 같은 데가 빅테크 회사들의 실적이 그러니까 매수나 수익이 떨어져 있냐. 근데 지금 3개 회사 모두 내년 초까지 물량 다 팔렸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가격 여부가 조정 많이 가능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디램 가격이라는 게 원래 판가가 있는데 이것을 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돈 주고 사가는 겁니다. 스팟 가격이래요. 스팟 가격은요 원래 가격 대비해서 15배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까지 포함된다면은 그다음에 여러분 낸드도 이번에 디램도 지금 뭐라 했냐? 메모리 매출을 우리가 돈 받을 때요. 지금 가격 말고요. 나중 가격으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플러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냐? 일단은 올해까지는 괜찮다.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올해까지 괜찮다고 보시면 올해 상반기까지 보시겠죠. 6개월 선행한다면 그때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때 빅테크의 전반적인 니즈. 당연히 뭘 봐야 됩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많이 보시겠죠. 자연스럽게. 엔비디아가 얼마큼 되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저기 구글 이쪽 많이 보시겠죠. 보시고 나서 확인하셔라. 근데 그 리포트들은 물론 국내도 좋은데요. 요즘엔 재미나이 잘 이렇게 저도 재미나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해외 리포트 같은 건 해외 유튜브 같은 건 요약해서 그냥 봐요. 내용들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헷갈리지 않으신다. 결국에 지금은 혼조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그럴수록에 수요처가 어디냐? 빅테크 회사, 미국 빅테크. 거기 쪽을 보시면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혼조는 지금 저는 일시적인 큐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배당 성향 확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정말 큰데요. 시세 차익 외에 배당주로서의 삼성전자의 매력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소위 상폭 개론정이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다른 것들까지 뭐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배당 여력이 많이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하이닉스가 이번에 주주환원 같은 것도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자가 소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아마도 배당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 때부터 계속 2번 정도의 배당을 늘렸어요. 실제로 배당 비율도 늘렸고,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둘 다 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역할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제가 그쪽에 대해서 정책까지 담당한 사람은 아니긴 한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냐. 일단은 배당이나 그러니까 주주이익 환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인이 뭐 법 앞에 많이 평등이 아니라 10,000명만 평등하다 한 것처럼 실제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지만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일부 대주주 자본주의 사회였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게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만 지금 실제로 기업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많은 미국 자본들이 유입들 여부, 그다음에 국내 소위 얘기하는 연기금들의 유입들 여부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배당 쪽에 대해서는 점점 저는 뭐 늘어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익이 늘어나는 측면으로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근데 배당이라고 하는 한쪽을 늘리길 바라겠다. 왜냐면 이제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투자 많이 하는데 하지 말고 그냥 배당 많이 하고 간단한 비즈니스 하라. 저 맞다고 보거든요. 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뭘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셔야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대정적은 맞다. 그다음에 실제 투자는 많이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익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주저하는 하게 된다면 더욱더 자금이 모이지 않을까. 삼성전자 자기들이 자금팀에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IR팀에서 자기가 배당을 주는 것 대비해서 이거의 양이 늘어났을 때 돈이 얼마큼 더 들어오냐. 이것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설정하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와 그 도달 시점 언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셨을까요? 저도 투자하시는 선배들을 많이 알아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올해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정도의 그때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떨어지진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위험스러워하시는 소위 메모리 공급 과잉 같은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공급 과잉은 내년 후반기 때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HBM 쪽이 늘어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말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은 하이닉스는 청주 MX15X라고 하는 데가 HBM 확장이 되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라인이었던 곳을 P4, 그러니까 평택 4단지의 4라인의 2단지라고 하는 곳을 이제 올해 말에
HBM 생산이 돼요. 근데 HBM 생산이 될 뿐이지 그게 HBM 웨이퍼 생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되냐? 27년 하반기 때 가능합니다. 그게 P5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투자할 때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올해 라인을 짓는다 올해 1월달에 그러면 웨이퍼 생산은요 거의 1년 반 넘게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그러니까 회사들의 이런 수주가 늘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죠? 라인 건설이 하나도 안 됐죠. 그건 누구도 그랬냐? 최태원 회장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3분기 말 때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상 못했어요. 그러면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때 공장을 지으라고 오더를 내려도 내년 하반기 때 나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나온다는 게 내년 하반기예요. 그러면 맞으면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데 공급은 늘어날 기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P5, 하이닉스는 용인 1단지, 요즘에 전력 문제 나오고 있는 용인 1단지가 내년 초에 나와서 내년 하반기 때 F가 나와요. 그러면 뭐였냐? 마이크론 놀고 있냐? 마이크론은 대만의 유휴팹을 샀습니다. 놀고 있는 공장 샀어요. 거기서 또 늘어나요. 그것도 내년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1년 동안은 웨이퍼가 늘질 않아요. 그러면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그대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는 거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년 하반기 때부터 웨이퍼 생산이 는다. 그럼 그때 이것은 어떻게 될까? 여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상반기 하반기 봐야 된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결국에 뭘 봐야 되죠? 27년 이후의 걸 본다고 한다면 빅테크 회사들의 투자 여부가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결국에 아틀라스 로봇 같은 게 2028년에 실제로 뭐라 한다 그러면 이제 양산된다고 하거든요. 27년부터 매출이 발생될 거예요. 이것이 얼마큼 빨리 당겨지냐? 이게 빨리 당겨지면은 버블 같은 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네. 근데 인프라 투자 쪽에 대한 것들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상반기 마지막 올해 상반기 하반기 때 그때 시점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도달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미 뭐 코스피 화상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거는 정부와 미국에 달려 있다. 미국의 뭐 빅테크 회사 투자도 있지만 그래서 해외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국내의 연기금들이 주식으로 틀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되면은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글로벌리 해도 탑 20 안에 들고만 이래요 지금. 그런데 시가총액으로 보자면 이유도 없죠.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근데 그쪽은 그게 된다면 이 주가 목표도 전혀 달라질 것이고요. 시기도 달라질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고 AI 반도체 사이클을 타왔고 이것들은 올해 안에 메모리는 풍기다. 이거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걸 보시고 좀 더 좀 단단하게 마음 가시기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을 통해 이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와 근거로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박사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뭐 저 반도체 아는 얘기 좀 솔직하게 말씀 좀 드린 것 같고요.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의 방식이나 아니면 뭐 상내 경력 같은 것도 잘 소개하시고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통해서 저도 즐겁게 많이 얘기했고 더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인사이트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